안녕하세요. 잡다한 이야기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에 관한 것이며 혼자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분이시거나 본업이 운전 및 활동적인 것이어서 책을 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틀어놓고 들으며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입니다. 그럼 2편 건축관계법령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관계법령 중에서는 방화구역이 중요하고요. 방화구역에서는 이 세 가지 연기의 확산, 화재의 확산, 연기의 재현, 피난시간 확보,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화재의 확산, 연기의 확산은 재현, 소화작업 및 피난시간을 확보,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건축물 용어의 정의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건축물이란 과연 무엇인가? 1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붕과 기둥이거나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경우 건축물로 본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층은 당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다. 지하층은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 주요 구조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주요 구조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구조부에서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이것이 주요 구조부이고요.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조상 중요하지 않는 부분,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우계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은 제외한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해서 사익기둥이 포함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에서는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조부가 무엇인가를 알고는 계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용어 정리인데요. 신축, 증축, 이전,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은 웬만해서는 다들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싶은 두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개축과 재축이 있습니다. 개축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를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다시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게 개축이고요. 재축도 동일한데요. 재축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 앞에 붙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 천재지변, 재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기출문제에서 이 두 개 좀 헷갈리게 말을 바꿔서 나오긴 합니다. 천재지변에 재자 들어가죠. 재축으로 보시면 돼요. 대수선,
7번에 대수선이 있는데요. 대수선은 좀 중요합니다. 대수선은 중요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벽면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뭐 내력벽을, 그다음 기둥은 3개, 보 3개, 공통점 보이실 거예요. 지붕틀 3개. 모두 다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을 하면은 대수선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만 그냥 교묘하게 2로 바꿔서 내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좀 말을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와요. 예를 들자면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만약에 5개 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한다. 아니면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한다. 건축물 외벽을 변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한다. 방화벽 또는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을 증설 또는 해체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고를 줄 아셔야 돼요. 아까 전에 5개 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한다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5개 계단은 아니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게 대수선에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어렵게 해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정독을 한번 하실 것을 권유를 해 드리고요.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8번 구조. 내화구조와 방화구조가 있는데요. 내화구조는 말 그대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거고요. 방화구조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구조예요. 방화구조. 이 정도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불연제도는 불에 안 타는 성능, 준불연, 난연, 이 세 가지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건축 면적, 면적의 산정이 나오는데요. 면적, 높이, 층수 등의 산정 및 제한. 보시면은 건축 면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중에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외벽, 건축 면적, 벽기둥,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의 합, 연면적, 대지 면적, 이게 건축 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건 나누는 비율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근데 크게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쯤 그냥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 나오진 않지만 알고는 계셔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높이 산정이 나오는데요. 높이 산정 같은 경우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은 높이에 산입을 하는 거고요. 8분의 1을 넘으면은 그 높이 전부를 또 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옥상, 돌출물 같은 경우는 벽면적 2분의 1 이상,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층수를 산정할 때 애매한 경우,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층수 선정에서 기출문제 보면은 뭐 9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6분의 1 이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냥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6분의 1 이하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크게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요. 방화구획, 지금 이 방화구획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까 대수선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방화구획이 있습니다. 방화구획 같은 경우는 방화구획 설치 기준, 이 표를 웬만하시면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거의 출제가 되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10층 이하 1000제곱미터 이내 10층, 11층 이상 200이에요. 200제곱미터. 단 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기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배 곱하기 3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3층인 건물의 바닥 면적이 200이잖아요. 13층인 경우에는.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로 봐야 될까요? 방화구획을 할 때 기준이 곱하기 3이기 때문에 600제곱미터로 보셔야 돼요. 근데 전체 연면적이 4000입니다. 연면적이 4000일 때 11층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600이죠. 4000 나누기 600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몇 개? 7개. 7개를 구획을 해야 됩니다. 모두 소방에서는요, 인원을 구하는 것만 반올림이고요. 나머지는 다 절산해서 올림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점 1 자리가 나오면 그냥 올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층별 구획에 보시면은 3층 이상 모든 층은 층마다 구획, 지하층도 층마다 구획,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면적별, 층별, 이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요만큼은 꼭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 당연히 내화구조인 경우 바닥하고 벽을 하고 갑종 방화문이고, 자동 방화 셔터가 있겠죠. 자동 방화 셔터는 갑종 방화문에 3m 이내 거리에 있어야 되고요. 규격은 너비는 0.9m 이상, 높이는 2m 이상, 이런 식으로 연관돼서 같이 외우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0층 이하는 1000제곱미터 이내, 11층 이상은 200제곱미터, 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제곱미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곱하기 3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화구획의 구조에서는 내화구조, 바닥 및 벽은 내화구조이고 문은 갑종 방화문의 구조여야 됩니다. 각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거죠. 갑종 방화문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갑종 방화문,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이 두 가지. 그리고 비차열이 1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기, 냉방, 난방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댐퍼를 설치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화문에는 갑종과 을종이 있는데요. 비차열이
각각 1시간, 갑종 방화문은 1시간, 을종 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알고는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방화 셔터, 셔터는 갑종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 일체형 셔터는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일체형 셔터 출입구 기준은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유효 너비는 0.9m 이상, 유효 높이는 2m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2편 건축 관계 법령을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대수선하고 방화구역입니다. 67페이지 방화구역,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이거는 거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대수선은 안 나올 수 있지만 방화구역은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